안녕하세요. 부천 신등동함사의 함선희 원장입니다. 가을에 한약을 먹으면 약효가 가장 좋다는데 맞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죠. 저 여름방학 동안에 저 둘째가 8살이라 걔를 데리고 사람 없는 시간대에 놀이터에서 막 생활을 했더니 저도 지금 체력이 좀 많이 바닥이 났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올해는 집콕 생활이 더 길어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가을 환절기가 되면은 환경의 변화가 오다 보니 아이가 체력이 떨어지거나 면역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갑자기 올해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이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교차가 특히 10도 이상이 납니다 라는 기사가 뜨면 아이들이 힘들 수 있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나 가을 환절기는 다른 계절보다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쉽고 감기가 많아지기 쉽기 때문에 성장이 굉장히 정체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을에 이런 한약 치료를 통해서 영양분과 체력을 저장해 두어야지 겨울이 와도 아이들이 잦은 감기 이런 거에 예방하고 방어할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럼 과연 어떤 아이들이 가을 보약을 먹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평상시 입이 좀 많이 짧고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하는 아이는 가을 보약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어요. 이 경우 아이들이 체중이 좀 많이 약하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녁 먹기 전에 유난히 짜증내고 피곤해하면서 저녁도 못 먹고 자는 경우가 생기거나 그렇지 않아도 잘 안 먹는 아이인데 더 입이 짧아져서 군것질만 하려는 경우를 보일 때 이럴 때는 비위 기능을 좀 보강하는 약을 쓰면은 식사량도 늘고 체중 성장세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두 번째의 경우는 비염이나 잦은 감기가 많은 아이예요. 가을, 겨울은 심한 일교차도 있고 건조하고 찬 공기로 인해서 아이들이 호흡기 증상이 많아지고 비염이 심해지는 시기잖아요. 이때 코가 많이 꽉 막히거나 콧물이 많거나 기침이 많으면 수면에도 방해를 받고 밥 먹기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호흡기 면역을 높이는 시기가 이 가을 보약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경우는 아주 지나치게 활동적인 아이가 성장이 정체된 경우에 가을 보약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평상시 지치진 않잖아요, 아이들이. 이럴 때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쉽게 코피를 흘리거나 아니면 밤을 자다가 성장통을 많이 느끼는 등 소결이 좀 많은 특징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밖으로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까 오히려 성장은 계속 정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진료 보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력이 너무 떨어진 아이예요. 특히나 여름방학 지나고 가을 되면은 여름방학 늦잠 자다가 가을 새학기 돼서 수면 시간도 안 맞고 기상 시간도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쉽게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체력 보강이 굉장히 필요한 아이죠. 가을 돼서 아이들 면역이나 체력이 걱정되시는 경우라면은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아이 상태를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한 시기일 겁니다. 한약 지으러 오시면 어머님들이 비싸게 주고 해준 약인데 우리 아이가 안 먹으면 어떡하나요? 쓴 약을 잘 먹긴 할까요?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약 먹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한약을 받으시면은 직사광선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셔도 되고 아예 냉장 보관하시기를 권장할 때가 많아요. 처방받은 아이 한약은 보통 따뜻하게 데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래야지 또 아이가 잘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냉장고에서 약을 꺼내서 실온에 한 5분 정도 두면은 냉기는 없어지고 아이가 먹기 딱 좋은 온도가 돼요. 그래서 이때 약을 주셔야지 한약 특유의 향도 좀 덜 나고 쓴맛도 덜 느껴지게 됩니다. 특히나 냄새에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 많죠. 이런 아이들일수록 데우지 말고 그대로 주셔야지 아이가 먹기 훨씬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한약에 아이가 평소 좋아하는 음료를 섞어서 주는 방법인데요. 탕전을 하기 때문에 탕전을 했다가 식혀서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음료에 섞어도 약효가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우유, 요구르트, 배도라지 주스 이런 거에 평소 아이가 좋아하는 거에 섞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한약색이 진하잖아요. 그래서 흰 우유에 섞으면 금방 눈으로 보고 안 먹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자마자 안 먹겠다고 하는 아이라면은
색이 좀 진한 포도 주스나 아니면 엘더베리 주스에 섞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주스나 음료에 섞을 때는 한 번에 한약 한 포를 다 섞으면은 아이가 남길 수도 있고 안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스를 한 50cc 정도에 한약 한 10cc 정도만 섞어서 주시면 아이가 한 모금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으로 한번 만들어서 아이한테 주시고 잘 먹으면 그 이후에 한약의 양을 점점 늘려가 보시는 게 좋거든요. 이 방법도 한번 써보시고요. 근데 만약 아이가 좋아하는 음료가 없고 음료를 섞는 것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 일주일 정도 하루에 한 5ml, 5cc나 10cc 정도만 투약병에 담아서 쭉 짜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한약 맛에 익숙해지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양으로 일주일 정도 노력해보고 그 이후에 조금씩 양을 늘려가 주시면은 생각보다 잘 먹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개봉한 한약은 어떡하지 걱정하시는데 냉장 보관하시면은 개봉한 한약은 일주일 이내만 복용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한번 아이한테 한약을 시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설명만 잘 들어줘도 사실은 이해하고 먹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우리 튼튼 주스 먹고 튼튼해지자, 아니면은 우리 공주 주스 왔는데 한번 먹어볼까 하고 미리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잘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이에게 설명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